결정 국회에서 내렸지만 헌재의 법적 심판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로써 입법 권력이 국정의 한 축이 되고 있는데요. 이 절체절명의 국가 위기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창원에서 올라오시는 길이라면서요. 어제 촛불 집회 참석을 하셨는지요? 네, 어제 뭐 광화문, 낮에는 광화문, 저녁에는 그러셨어요? 창원에서 촛불 집회 참석하고 네. 지금 올라오는 길에 바로 왔습니다. 그러셨군요. 창원에서는 촛불 집회가 어땠습니까? 시민들이 바라는 거, 유권자들의 요구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국회에서는 탄핵 소추가 의결됐지만은 네. 헌재 재판도 남아 있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 한 사람이 걷지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이제 좀 국가 운영 시스템이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많은 묵은 과제들이 이제 노정이 되었는데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데 좀 국회가 앞장서서 하라는 그런 주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아무래도 내일 야 3당 원내대표 회담이 될지 아니면 여야 원내대표 회담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저 촛불 민심을 제도권으로 수렴하기 위해서 어떤 게 가장 먼저 선행이 되고 수습이 돼야 될까요? 우선 헌재 재판이 빨리 나와서 국정이 네. 이제 정상화되는 일이 제일 시급하겠습니다만 그때까지의 네. 뭐 짧아도 한두 달 이상 되는 2달 이상 되는 그 과도 기간 동안에 네. 안보나 민생이 흐트러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기관으로서 제대로 작동하는 것은 국회밖에 없습니다. 네. 대통령이 현재 사고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국회가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국정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좀 주도력을 발휘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어떠세요? 헌법재판소에서는 결정이 좀 언제쯤 나올 걸로 보이십니까? 아마도 예상보다는 빠르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세요? 빠르면은 네. 박한철 헌재 소장이 퇴임하기 직전인 1월 말 네. 그리고 늦어도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이제 임기를 종료하게 되는 3월 13일 이전에 네. 늦어도 3월 초까지는 결론이 날 것 같고 크게 무리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헌법재판소 주변에서 의원님께 따로 뭐 이야기가 들렸는지요? 아니면 네, 동료 의원분들께서 좀 접촉한 바로 말씀해 제가 주신 뭐 건지 국회 또 궁금합니다. 법사위에 있기도 하고요. 네네. 그래서 뭐 헌재와 관련된 이제 그 들려오는 얘기들은 헌재가 상당히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부러 이걸 늦추거나 또는 어떤 난해한 쟁점 때문에 이것이 미뤄지는 그런 일은 좀 가능성이 적지 않느냐 보입니다. 네. 결과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예, 그야 뭐 오직 그 헌재 재판관들의 이제 네. 판단에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함부로 예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은 저는 헌재가 민심을 거슬리는 그런 판결을 내릴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일각에서는 보수와 진보로 나누기도 하던데 사실 이거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할 일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에 그 탄핵이나 즉각 퇴진에 찬성하는 국민이 80%에 이르렀는데 네. 이것은 여야나 보수 진보나 뭐 남녀 지역 노소 이런 문제를 다 넘어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헌재를 너무 이제까지 어떤 정치적 성향으로서 보수 진보로 몇 대 몇으로 구분했던 그 네. 도식을 이번 판결에 적용하여서는 안 될 거로 생각됩니다. 네.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때 탄핵에 대한 심판, 심의를 하게 될 때보다는 더 짧아질지 길어질지 모르겠지만 워낙 이번에 세월호까지 포함해가지고 검토해야 될 게 많아서 말이죠. 네. 그래서 1월 말은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견들이 법조계에서 좀 나오더라고요. 네, 뭐 그런 의견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검찰에서 이제 그 사건을 마무리하고 기소를 주요 인사들에서 했는데요. 네. 이제 그 특검이 이제 진행되게 되고 특검이 뭐 2월 말 정도면은 1월 말 2월 말까지 이제 특검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 특검 과정에서 나오는 또 중간 수사 결과 보고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네. 저는 뭐 헌재에서 판단을 하는 데는 그 시간이 좀 충분치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시군요. 어떻습니까? 지금 헌재에서는 오늘도 휴일을 반납하고 재판관들이 나오셨더라고요. 네. 박 대통령은 그러나 이와 관계없이 본인의 거취를 사임으로 해서 내려가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아니면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네, 뭐 대통령께서 대통령 앞에 놓인 길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네. 헌재 판결에 따라서 파면당하거나 아니면 헌재에서 이렇게 구명이 되거나 하는 네. 길이고요. 또 하나는 자진해서 물러나는 길인데 저는 국가를 위해서나 국민을 위해서나 또 대통령 자신을 위해서나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네. 이것은 뭐 대통령 본인께서 결단할 문제이지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야권에 계신 분들은 탄핵 결정 난 다음에 이게
다들 이렇게 수위가 안정적으로 수권 정당처럼 이렇게 좀 분위기가 부드러워지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원래 부드럽습니다. 네, 워낙 원내대표님 황교안 총리하고도 이제 인연이 많이 나오긴데 그건 뭐 네. 어쨌든 현재 전국을 바라보는 거와 별도의 문제고 네. 황교안 총리 체제를 받아들이실 수 있으십니까? 정의당은 말이죠. 야권까지. 예, 저는 뭐 여든 야든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세요? 왜냐하면은 헌법에 의해서 대통령 권한 정지가 탄핵 소추 의결로 네. 권한이 정지되면서 권한 대행은 법적으로 황교안 총리이기 때문에 네. 그 총리에 대한 뭐 정치적 판단이나 호불호를 떠나서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 야당이 다 이렇게 정의당과 같은 입장이신가요? 노 대표님하고도요? 그동안에 뭐 여러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네. 그것은 어떤 좀 경고성 어떤 지적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아, 그러세요? 왜냐하면은 지금 총리가 황교안 총리는 지금 두 개의 직함이 있습니다. 국무총리이면서 동시에 권한대행,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권한대행이죠. 또 다른 직위를 함께 갖고 있는데 그러면 황교안 총리를 갖다가 뭐 탄핵하지 않는 한 황교안 총리를 경질할 방법이 따로 없습니다. 그렇죠.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에 일단은 오히려 황교안 총리가 과도기적 총리로서의 일을 제대로 하고 이 기간이 좀 가능하면은 권한대행 기간이 짧아지는 것이 네.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니, 집권당 얘기를 듣는 것 같아요. 원내대표님. 왜냐하면 네. 지금 어쨌든 황교안 총리를 탄핵하지 않는 이상 내려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법적으로나 헌법적으로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국민 추천 총리라든지 추미애 대표 이야기만 하더라도 말이죠. 네. 국민들이 들을 때는 이 혼란이 더 가중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를 가졌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것은 뭐 과거에 이미 다 지나갔습니다만은 네. 대통령께서 야당에게 총리 추천권을 주고 야당이 합의해가지고 국회에서 합의해서 추천을 할 경우에는 네. 이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만 이미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다 지나가 버린 지금 상황이죠. 네. 어떻습니까? 황교안 총리가 이제 취임은 아니지만 권한대행으로 첫 일성이 이제 안보와 경제를 챙기던데 네. 본인이 로키, 이른바 고건 당시에 권한대행 했던 것처럼 본인이 해야 할 최소한의 업무만 할까요? 아니면 좀 더 스윙을 크게 가져갈까요? 네, 워낙 뭐 법률가 출신이기 때문에 네. 이런 권한대행으로서의 그 국무총리가 해야 될 일의 범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사실 뭐 헌법학에서도 다수설은 네. 최소 범위의 임무 수행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헌법재판소 판결 결과에 따라서 대통령이 살아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다시 복귀할 수도 있는데 가능성을 배제할 수 대통령이 없죠.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다가 그 몇 달 사이에 발휘해 버리면은 대통령이 본질적 권한을 침해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네. 최소한의 어떤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역할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 어떠세요?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만 노회찬 원내대표, 황교안 총리 그리고 이종걸 전 원내대표까지 경기고등학교 72회 동기동창 아니십니까? 물론 그 당시에 개인적으로 아유 근데 노회찬 원내대표는 얼굴이 거의 변하시지 않으셨네요. 근데 네, 그렇습니까? 그때 당시에 동창으로서 봤을 때 황교안 총리를 추론해 보건데 어떻게 이번에 권한대행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실까요? 그때 당시는 어땠습니까? 왜냐하면 노회찬 원내대표는 당시에 사상계에 있는 진보운동권 영재였고 황교안 총리에 대해서는 바른 생활 영재였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예, 저는 뭐 당시에 뭐 기성 어떤 권위나 네. 그런 기성 세대의 강요를 거부하면서 유신이 잘못됐기 때문에 뭐 어린 나이였지만은 그게 네. 다 반발하고 저항을 했다면은 황교안 총리는 당시에도 저 모범생과에 좀 속하는 아 그래요? 예, 분이어서 네. 지금도 국민의 뜻이 어떤지를 잘 저는 알 수 있으리라고 보여지고 네.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좀 분수에 맞게끔 네. 잘 하기를 바랍니다. 공부는 누가 더 잘하셨습니까? 뭐 비슷하게 둘 다 못했던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을요? 왜냐하면 일각에서는요. 고거 모델은 안 된다. 악재가 발생하면 황교안 총리도 중대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으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악재라는 것이 안보상에 네.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네. 그런 문제가 생길 때 사실 지금 황교안 총리는 국민이 뽑은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주적 대통령의 정당성을 지명을 가진 지금 헌법적 기관은 국회가 이제 있을 뿐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국회가 주도적으로 정부와 협치를 하면서 이 상황을 주도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민의에 더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특별한 상황이 발생할 걸 전제로 해서 총리의 역할을 갖다가 극대화시키는 것은 현정 교란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안정적인 정권 이양이라든지 아니면 대선에
중립적인 관리가 필요한 분이시기도 한데요. 황교안 권한대행이 말이죠. 혹시나 말이죠. 보수에서는 워낙 질이 멸렬했기 때문에 이 차제에 대안으로 황교안 총리를 내볼까? 혹시 황교안 총리 개인적으로는 마음속에 권력의 불씨가 꿈틀할 만한 분은 아닌가요? 잘만 하면 말이죠. 그 사람의 그 마음속이 그 깊고 깊은데 제가 어떻게 그걸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참 예단하기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네. 그렇지만 평소에 저런 대권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절대 말씀을 안 하시는 분인가요?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본 적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이요. 경제입니다. 수출도 그렇고요. 내수도 그렇고 빨간불이 켜졌는데 지금 경제부총리 임종용 당시에 내정됐지만 지금 어정쩡하게 끼어 있는 상태가 한 달 이상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을 해 나가야 될까요? 네, 좀 이렇게 그 곤란한 상황이긴 한데, 네, 그러나 저는 지금 또 이제 임종용 씨가 지금 뭐 경제부총리가 된다고 해서 네, 사실 그분을 지금 경제부총리로 천거한 사람은 이미 무효화된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인 무효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네. 그분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 과연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경제 수장으로서 좋은 평가를 받을지도 사실 의문이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재 그 경제의 난조에 빠진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주요한 어떤 국가적인 민생 현안을 외면하고 뭐 창조 경제니 하는 그런 이제 전시성 사업에 몰두하면서 속수무책의 상태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네. 오히려 더 사고를 안 치고 뭐 두세 달 그 현재 유일호 체제가 더 관리만 잘 하더라도 뭐 무난하게 끌고 갈 수는 있을 것이라 생각되고 네. 지금 누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그럼 누구를 지휘를 받고 어떤 노선으로 갈지는 종잡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현재 빠른 판결로 해가지고 조기 대선으로 가서 새 정권이 안정적으로 들어서서 경제 문제를 책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워낙 일본하고 통화 스와프도 그렇고요. 상대 국가에서는 도대체 우리나라 누구랑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라고 난감해하는 상황인데 경제부총리 청문회만큼은 그래도 여야가 거국적 관점에서 한번 통 크게 한번 속도를 내게 협치를 해보자라고 하는 생각은 없으신지요? 예, 저는 뭐 사람을 바꿔서 해결하기보다는 네. 오히려 더 그 사람을 바꾸는 과정이 오히려 보면 과도기가 더 길어지고 공백이 더 커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현재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또 그 기재부 장관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국회에 와서 국회에서 각 당들과 함께 방금 말씀하신 그 통화소화품 문제라거나 제반 경제 현안에 대해서 좀 건설적인 합의를 갖다 빨리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떻습니까? 총리실 등지에서 국정협의체처럼 야당과 이런 중요한 현안은 같이 상의하고 싶다라고 하는 제안이 왔는지 아니면 꼭 아직은 이게 뭐 가셔야 될까요? 아직은 오지 않았습니다만 바로 네. 내일 이제 월요일 날 아마도 황 총리가 주재하는 첫 이제 그 국무회의가 열릴 네.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거기서 그런 의지의 표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탄핵 촛불에 바통을 이은 국회라서 워낙 막중한 책임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이제 입법 권력에 대해서 국민들이 총주시를 하실 텐데 탄핵안 가결대 그 이틀 전으로 한번 가보고자 합니다. 당시에 친박 의원들도 물론 참석을 했고 불참을 하신 분이 한 분 있긴 합니다만 실제 의회 안에서 의사당 안에서 바라봤던 그분들의 분위기는 어땠었나요? 네, 뭐 친박 비박 혹은 네. 여야를 막론하고 네. 상당히 숙연한 분위기였습니다. 네. 실제로 그 우리 언론사의 그 사진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만 들리고 목청 높이 얘기하는 사람도 없었고요. 네. 뭐 결과가 어느 쪽으로 나오든 그것이 그냥 환호하고 이렇게 박수 칠 일이 사실 아니었기 때문에 네. 대단히 좀 숙연한 분위기였다고 저는 생각을 됩니다. 네. 혹시 말이죠. 저 투표하러 들어가셨을 때 뭐 주변에 인증샷을 찍는 소리라든지 그런 것도 들리던가요, 의원님? 네, 좀 제가 좌석이 뒤이어가지고 그런 그러세요? 소리는 많이 들었고 네. 그래서 평소 때보다 평소 무기명 투표할 때보다 시간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네. 사진 찍는 분들이 적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인증샷 찍으시는 분들은 주로 여당 의원들이 찍으신 거였나요? 그렇죠. 뭐 여당 의원이나 또는 야당의 일부 의원들. 네.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저도 찍어야 되냐니까 정의당은 안 찍어도 되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요. 공개 하나 안 하나 똑같을 것 같다는 그렇죠. 예상이신가요? 예, 예.
그러면 아니 의원들이 인증샷을 찍어서 그럼 나중에 분리하면 그걸 공개하려고 했을까요? 혹시 뭐 자신의 그 투표와 네. 사실 그건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공개하는 것은 반칙입니다. 그러게요. 그러나 이제 좀 호신용으로 혹시 나중에 오해를 받을까 봐 네. 찍어둔다는 그런 분도 계셨고 뭐 기념 삼아서 찍은 분도 있었겠죠. 네. 국가와 국민 앞에 국회의원으로서의 헌법기관인데 개인이라는 걸 내세울 게 뭐가 있을까요? 다만 이제 인증샷을 찍었다면 혹시나 가부를 표시하는데 무효표가 된 거 바로 가라고는 썼는데 네. 옆에 점을 찍던지 아니면 가라고 쓰고 동그라미를 쳐서 실제로는 사람들에게는 나는 찬성했어요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막상 표는 사표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정황이 발견이 됐습니다. 네. 이 의원으로서 어떻게 보세요? 네,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면은 표결하기 전에 투표하기 전에 이렇게 하면은 무효가 된다는 예시로 든 게 네. 갈아 쓰고 동그라미 친 거하고 그래요? 한글과 옆에 점 찍은 거하고 그다음에 그 안희부자에서 입구자를 떼낸 네. 그 부자를 쓰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예시가 돼 있었던 건데 국회 그대로 차원에서 사전 설명을 전 의원이 예. 보시는 데서 했던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그건 다 돼 있습니다. 다 돼 네. 있는데 그 예시대로 했다는 점에서 저는 사실 뭐 고의로 그랬다면은 참 그거는 민망한 행위라고 네. 생각되고요. 있을 수 없는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아이고 참 부끄러워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은 말이죠. 모든 국민과 역사가 쳐다보는 데 말이죠. 아무래도 저 촛불 민심이 의사당 안으로 타올라야 될 정도로 탄핵이 가결이 됐던 그런 헌정사에서는 참 불행한 순간을 함께 목격을 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폐해가 안 나올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최순실 국정농단을 보더라도 어떻게든 이제는 이거를 끊어줘야 할 텐데 사람 하나 바뀌었다고 해서 대통령 이젠 달라졌다 해서 우리가 일상으로 편히 돌아갈 때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혹시 개헌이라든지 우리가 제도적으로 이것을 보완하거나 바꿔야 될 필요성은 혹시 안 느끼신지 모르겠어요. 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네. 권력 구조에 대해서 어떤 한쪽으로 독점돼 있는 권력을 갖다 점점 더 분산시키는 뭐 국회로만 분산시킬 게 아니라 국민에게도 더 네. 뭐 사실 우리가 미국 국민보다도 한국 국민들이 투표 용지 사이즈가 작습니다. 네. 우리는 가장 도장 많이 찍을 때 8개가 찍지만 미국은 50개 넘게도 찍거든요. 네. 뭐 그런 권력의 분산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필요하고 네. 또 그 외에도 이번에 고질적인 정경유착이라거나 또는 검찰이 초기부터 제대로 수사하지 못해서 이까지 온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라거나 여러 가지 좀 산적한 문제들이 이번에 단순히 대통령 한 명의 거치만 바꾸는 그런 사안이 아니라 네.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묵은 적폐들이 해결되고 한 걸음 더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만 이번 과정이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개헌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 개헌에 대한 논의는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다만 네. 대선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큰 만큼 그 대선 전에 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고 네. 그 대신에 대선 때 가장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 그리고 대선 직후에는 반드시 개헌이 선거법 개정과 더불어서 함께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의당도 이번에 그러면 대선 후보를 당연히 내시겠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데 오늘 우상호 원내대표의 얘기를 들어보면 1월부터는 야당과 서로 통합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사전에 교감이 되신 말씀이었나요? 저희들은 뭐 민주당과 통합할 그런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 통합은 아마 다른 당을 가리키는 게 아닐까. 네. 원래 그 민주당이 이제 지금 몇 군데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네. 또 한 번 야권 후보들은 일제히 빅텐트 안에 모이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들린다면 어떻게 답변을 하실 계획이신지요? 예, 일단은 자신의 정책과 또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심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네. 다만 이제 정권 교체와 관련해서 그러한 연대가 필요하다면 그건 그때 가서 검토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창원에서 이 서울까지 먼 걸음 해주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로부터 저희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